사실 저는 아비담마를 공부할 기회가 많았죠. 왜냐면 호두마을에 있을 때나 거기서 직접 강의도 하고 뭐 이랬었으니까. 그리고 분위기가 아비담마는 굉장히 중요하다. 초기 불교의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였고 강록 스님이나 뭐 또 저 미얀마에서 오신 스님들이나 아비담마 강의들을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보고 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분명해지는 걸까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원인이 뭐니 구분한다는 것도 저는 점점 더 불명해지지. 더 분명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류도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 부처님이 오온을 왜 오온으로 설명하셨냐 하면은 결국에는 나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오온을 말씀하셨지. 오온이 실제여서 오온을 설명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착각이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온이라는 것은 실제가 아닌 거라는 거예요. 온 말 그대로 작용의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그럼 색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설명을 위한 설명이지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왜 오온으로 설명하시냐면은 다들 나 싸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나가 어디 있냐 이런 것들이지. 그럼 자 이걸 다시 설명해 놓으신 거는 거꾸로 그럼 이게 나냐라고 다시 또 물으신 거예요? 그럼 아니다라고 그러게. 그래서 내가 없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오온이라는 말은 불필요한 거예요. 오온이라는 나눔은 불필요한 거예요. 나가 없으면 그걸 끝인 거예요.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달라요.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고 내가 어떻게 한다는 것이 없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일어나는 마음 자격은 이것은 색이고 이것은 상이고 안다는 것이 불필요한 거예요. 어차피 이것은 내가 아니고 내게 아니고 그냥 일어나는 자연현상일 뿐이에요. 나무잎이 파라면 어떻고 빨가면 어떻고 이렇게 생기면 어떻고 저렇게 생기면 어때요? 생각이 이런 생각이 어떻고 저런 생각이면 어때요? 느낌이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요? 그냥 이런 문제일 뿐인 거예요. 그럼 그걸 설명하시려고 오온을 말씀하셨고 다시 또 오온으로 그러니까 또 뭐 색성향 미촉법이 어쩌고 뭐 그러신 것이 뿐이었지. 그때 실제로 그것이 실제여서 그렇게 설명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건 설명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나라는 것이 없고 그런 거구나 이해돼서 그걸 끝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초기 불교에 가서 들어보면 아주 재미있는 어떻게 보면 코미디 같은 일이 나요. 그럼 예를 들면 이래요. 또 지수화풍 4대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풍대입니까 지대입니까 이러고 앉았어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너무 재밌고 그런 것들이고. 이거 완전 코미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지수화풍이라는 그런 걸 가지고 해석한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나가 아니다. 실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분별한다는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작용되는 것에 이름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것을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달달 외우고 있다? 지수화풍 4대가 어쩌고 뭐 4대가 뭐 화합하고 만드다라고 규정하면 이게 다 아르말이지. 실제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이게 바로 교학에 빠져서 길을 잃은 것인 거예요. 이론에 빠져서 길을 잃은 것인 거예요. 그런데 이론을 하면 할수록 이 사실을 까먹고 있어. 현대 철학이 그런 꼴이듯이. 도대체 철학한다는 것이 뭔데? 나란 무엇인가의 실제적인 물음에서 지금 관념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까먹어 버렸어요. 수행과 교학도 욕거린 거예요. 그럼 다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온은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오온은 실제가 없어요. 색상은 미촉법도 이름이에요. 아니비 설신이도 그냥 이름이에요. 이런 것은 없어요. 실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자신경이 무아니비 설신이었지. 그런데
안입이 설시, 육입이 어떻고, 뭐, 육경이 어쩌고 저쩌고, 그걸 외워요? 그죠? 사실 이런 공부는 다 그런 꼴인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근데 뭐, 아니, 일단 뭐, 그런 툴을 이제 쓰는 거죠, 뭐. 그런 툴이 있어야지 이제 대화가 되고 하니까, 소통이 되고 하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툴은 거기에 푹 빠져 있는 사람한테는 이제 그렇게 묻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설명하지만은 그것도 물론 뭐 생각이 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거꾸로 생각 안 나면 안입이 설신이가 뭔데요? 그 색소형 미적법이 뭔데요? 또는 색소형이 뭔데요? 거꾸로 물어가지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럼 뭐 이야기해주면 되죠. 그럼 다 이름이니까. 경험 사실이 분명하다면은 그럼 이름이니까 그러면 이런 경험 사실을 이야기한 거네요. 라고 그냥 그러면 되죠. 근데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런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누군가 와서 그런 말을 하면은, 그 색이란 것이 뭡니까? 뭘 색이라고 그럽니까? 라고 물으면 돼요. 아니, 맞습니다. 그거보다는, 저는 그냥 뭐 그런 거 이제 뭐 중요하다 그러고, 물어보고 하니까 이제 궁금해갖고 하는 거고, 저도 아니, 처음에 아비달마라는 것 자체가 그냥 마음 부스 해갖고, 색하고, 얼마나 분류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 이제, 그렇게 요소별로 나눠보니까 그게 내가 없더라. 하면서, 이게 이거네 하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았는데, 보니까 또, 이게 초기부를 계속 보다 볼수록, 아비달마가 중요하다, 뭐 있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런 책 읽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그냥, 뭐가 돼 있지 하고서 그냥 계속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딱히, 저도 이제 더 이상 이제 궁금하거나 이제 대승불교 쪽으로 워낙 할 만큼 했고요. 지금 볼 책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남방불교 쪽에 이제 요거, 집어보면 아미달마 이게 거의 마지막 남아있는 것 같고요. 요거 이제 좀 공부 좀 또 한 1, 2년 정도 하고 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야성형에 뭐라고 그러니까 이무소득구라고 그럽니까? 예. 오늘 공부해도 남은 게 없고 얻을 게 없고 다시 없어지는 거죠. 오늘 공부한다는 것은 나가 없고 결국에는 오온이라는 것도 나눌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데 이르게 되는 거죠. 아비담마를 공부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러니 나가 없고 그러니 이러니 이런 것을 다시 또 이렇게 알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무소득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고 얻을 것이 없고 정리할 것이 없는 겁니다. 기억해야 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은 부처님 말씀에 모든 느낌이 묻고 어떻게 저거 하는 것은 뭔가 결국에는 그런 것은 실제가 아니다. 즉 나라는 것이 없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신 말씀드릴 뿐이죠. 근데 거꾸로 그걸 잡고 있어요. 그걸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전도몽성된 거예요. 전도몽성된 거예요. 보면 전부 다 이제 자기 처음 가지고 이제 좀 유식학 같은 경우에도 워낙 이제 다들 자기 본인들 처음 가지고 그걸 막 자기식대로 다 새겨버리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교학적인 건 정말 어찌 보면 좀 근데 그런 의견도 또 도움 되기도 하고요. 그런 건 어차피 나름대로 이제 그런 깊이 있게 어차피 불교학자시키고 수행자들이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읽다 보면 이제 잘못된 생각되는 관념들 있잖아요. 그런 게 알아지면서 이제 좀 다르게 봐지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분명히 가령 지금 선불교는 교학을 너무나 도외시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무지 덩어리예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완전 무지 덩어리예요. 맨날 나는 없다라고 말만 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참 나라는 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있긴 있는데 라고
없을 수가 없는데 라고 하는 완전 무지 덩어리예요. 그런데 아비담마 같은 걸 보면은 그래 이렇지 그런 게 없지라는 것이 자각이 됐어요. 그렇게 자각이 될 수 있는 것은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자각이 됐으면은 그러면은 또 이것도 설명이지. 즉 어떻게 보면은 이쪽 관념이 깨지는 자각이 되는 역할은 됐는데 그걸로서 끝난 거지. 다시 요것을 붙잡으면은 요 무지에서 다시 요 무지로 바뀌었죠. 요 관념으로. 이제 막연하게 나라는 것이 있고 결국에는 나라는 것이 아무 맨날 무하라고 해도 그러니까 참나로 결국 갚으려는 거예요. 참나로. 그러니까 나가 없으면 말이 안 돼. 그런데 아비담마로 가면 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자각이 될 수 있는 계기는 됐는데 무슨 문제냐. 다시 그러면 이제 마음이 이런 거다라고 하는 또 관념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가 뭐가 달라요?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이 관념에 저 관념을 바뀐 것일 뿐인 거예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데요. 아니 근데 나라는 게 안 없어지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 사람이. 근데 없어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원래 없는 건데. 아 그러니까 없는 건데 있다는 느낌으로 살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니까 그게 참 안 없어지는 것 자체가 좀 어찌 보면 다행히 없어져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그게 아니 그러니까 이거다 이게 자기가 지고 해놓고 아니 이게 반이라 이게 반밖에 안 되네 서로 규정해놓고 자기가 반밖에 안 되는 게 틀리다는 걸 알면 끝나는데 이게 안 바꿔지니까. 그런데 안 바꿔진다는 건 뭡니까? 그런 느낌 또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죠. 계속 그리고 그 생각과 느낌이 사실이 아닌 줄 안다면은 그럼 뭐 드라마는 하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일어나든 말든이지 뭐. 왜냐하면 우리는 맨날 들리면서 이렇게 만나면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나 너 안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들릴 때마다 텔레비전에서 뭔가 보일 때마다 사람들 할 때마다 맨날 나 너 하니까 안 일어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럼 일어나더라도 그 일어남이 뭔지가 분명하다면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 일어나면 어때요? 근데 그게 아니 일어나지는 게 아니고 그게 일어나지는 내가 아는 게 또 남아 있는 거죠. 계속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도 그럼 내가 알아서 하는 생각이 느낌이 일어나지는 거지 하고 이야기를 해도 그걸 막하고 듣는 사람 그렇게 되네요 하면서도 이제 내가 또 남아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잘 안 없이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게. 그래서 이것은 안다는 것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착각 자각이라고 하는 착각은 내가 착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자각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바로 그러한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육조 해능 스님이 100가지 생각이 일어나든 말든, 1000가지 생각이 일어나든 말든, 거기서 고요함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런 것이 안 일어나야 고요한 거냐? 아니면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그냥 들어오든 흡격하는 게 없는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이 고요함이냐? 라는 거죠. 그런 줄 안다면 일어나거나 말거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죠. 안 일어난다는 것이 아닌 겁니다. 보면은, 육조 단계에 또 보면 그래요. 무념, 무상, 무중가, 세 가지로 적어요. 이게 다 다른 게 아니죠. 자, 그 중에서 무념은 뭐예요? 무념은 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염 중에 무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염이 있는 중에 무념이라 그러지, 염이 없는 상태를 무념이라 그러지 않고, 무상이란 상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이 있는 그대로 무상이다라는 거죠. 이 말의 의미를 갖다가 이해를 한다면은 무아란 나라고 하는 생각이 아예 안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생각이 작용되는 그대로의 무아지. 나라는 생각이 다시는 안 일어나야. 그런 건 아닌데. 그러면요. 그거는 되게 그러니까. 나라는 보통 그것 때문에 되게 좀 많이 좀 논란도 좀 있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관념을 내가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무아를 막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또 무아에 잡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이거 얼마나 그럴 수 있죠. 당황스럽던지. 아니, 그러니까 제 천상으로 이제 그게 이상하니까 이야기를 한 건데, 또 무아에 잡혀 있더라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분들 이야기지. 그 논리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제 나라는 생각이 서지는 거지. 내가, 그러니까, 나라는, 그러니까, 원래 본성은 자리는 있지만,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중심적으로 살아가시는 거지. 그거는 그렇게 서지는 거지. 그게, 아니, 나라는 생각이 안 나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나라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죠. 근데 생각은 일어나지는데, 그냥 생각이 일어나짐으로 봐지는 거죠, 이제. 그렇죠. 생각은 생각일 뿐이지. 그게 실제라는 것은 아니지. 그게 아니고, 뭐랄까, 이제. 그러니까 그 에고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표현하거든요, 그걸. 그러니까 그 표현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가 살아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살아가는 주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생각일 뿐이지 사실이 아니지. 근데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옆에서 봐도 이제 그렇게 그거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죠. 말은 뭐라고 표현하든. 경험 상태가 어떠냐. 실제 그 문제인데, 그건 누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말 속에 드러나기는 해요. 전체 말 속에는. 맥락 속에는 드러나기는 해요. 그럼 무아라고 맨날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는 말만 맨날 무아야. 맨날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일어나는 거야. 말은 맨날 일어나는 거고, 맨날 무아야. 그래,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에요. 관념이 관념인 줄을 안다라는 거예요. 관념이 관념인 줄을 안다. 말은 그럴듯해요. 관념이 관념인 줄을 아는 경험 상태는 도대체 어떤 경험 상태예요? 결국 해석하고 있는 상태잖아. 그럼 그게 관념이잖아. 정말 관념이 관념인 줄을 아는 사람은 내용에 내용을 왈가왈부 보면 아예 일어나질 않잖아. 그러면 관념이 관념인 줄 안다는 이런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역시 관념이 관념인 줄을 아는 것이 도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런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관념 상태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관념 상태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맥락 속에서 드러나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만으로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의 경험 상태가 어떤 거냐는 건데, 예를 들면 또 이런 말들을 해요. 또 뭐라고 그러냐면, 화려함이 있어도, 화려함이 알아지면은 도다. 도대체 화려함이 알아지는 것이 도다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도대체? 화려함이 알아진다는 물론 말은 화려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함이 아니라 작용되는 것이니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다는 말은 이런 말은 맞는 것 같은데 화려함이 알아진다는 것은 만약에 일어난 작용이라면 애초에 아예 화려함이란 말이 없지. 그 다음에 화려함이 알아진다는 이 말도 없지. 결국은 우리는 찰나의 경험 상태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돌아이름하거나 아니거나 하는 건데, 화려함이 알아지면은 도다? 그럼 지금 일어나는 것이, 이건 화려함이고, 요게 알아진다라고, 요렇게 알아지나? 경험되는 그 상태, 도라고 이름하는 상태가? 이 자체가 관념이죠? 이게 자체가, 요런 혼동 상태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가령 어떤 이 설명이 그렇게 나올 수는 있을지언정 거꾸로 그런 상태가 도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은 다 그렇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맥락 속에 그렇지 않음이 그것은 관념이고 아르말이라는 것이 드러나요. 이 혼동이 돼서 알아지지도 않아요. 본인은 자각되지도 않아요. 자, 그럴 수는 있어요. 무아라는 것도. 맞습니다. 본인이 그게 걸리고 있는 건지 안 걸리는 건지, 그냥 가시는 건지. 그래서,
이무서 듣고 사실은 우리는 아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도에 대해서 어떤 것이 도다라고 규정이 있다는 것은 전부 다 관념 상태다. 도대체 도를 어떻다라고 규정할 수가 있나? 부처님의 초전분명에 나온 중도를 단달로 해가지고 그것이 도다라고 맨날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전혀 도를 모르는 거다. 부처님은 어떤 경험 상태를 그렇게 표현하신 거지, 그렇게 표현하면은 도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사님 본문이 조금 애매했던 게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불교에서 이제 무아라는 쪽으로 해서 이제 계속해서 보고 이제 수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거사님 본문을 들어보니까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것도 뭐지? 용어도 잘 생소하고 잘 안 받아들여지시고 조금 오히려 또 좀 추상적인 것 같기도 하고 도라는 것 자체가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내가 하는 자가 없이 알아지면 끝나는 거지 왜 도를 이야기하지? 저걸 왜 할까? 그리고 또 직접 수행하는 사람 좀 그냥 이쪽에 카페에 있는 분들도 보면 그러니까 도라는 또 상태를 좀 잡고 있더라고요. 도라는 게 그냥 일어나시는 거고 그 도를 하는 내가 없는 건데 하면서 이런 것도 조금 처음에 이제 접할 때 조금 좀 잘 안 와닿았던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말 중요한 걸 어찌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이제 어떤 도의 상태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지면 그대로 알아진다는 건데 그 키는 결국 내가 없으니까 그대로 알아지는 거라서 가서 뭐하러 가야지 왜 이쪽 도로 가서 사람들이 또 하게 되면 또 알아지면 그대로 알아진다 해갖고 자기는 뭐 도의 상태라고 막 그런 자극이 일어나지니까 도의 상태로 됐다 해갖고 막 하는 거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실제로 도의 상태로 됐다는 걸 느끼는 거 알아지면 그놈이 문제가 만들거든요. 이게 제가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하더니 부처님은 그냥 처음부터 무아를 말씀하시면 됐지 왜 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초전법령에는 온통 도를 말씀하신 거죠. 초전법령에 보세요. 그럼 부처님이 첫 번째 가르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것으로서 초기불교나 대승불교나 거기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초전법령 중에 그럼 왜 도를 말씀하셨죠? 사실은 무아라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에 무아라는 말이 처음부터 나오질 않아요. 사성제와 팔정도, 사성제와 중도예요. 사성제와 중도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해요. 무아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무아란 법의 성품에서 나와요. 법의 성품에서 나와요. 자성하듯이 성품, 스스로 자연되는 성품이 하듯이 무아란 법의 성품이에요. 그냥 법의 성품에 대한 설명이에요. 무아란. 그러니까 지금 좀 되게 좀 관념적으로 다 와지거든요. 실제로 지금 다들 무아를 이야기한 것이 관념적이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보통 일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오히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좀 너무 좀 대승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고요. 뭐가 어떤 게요? 그렇게 법의 성품이 무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니, 부처님이 설명하신 그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제일 처음부터 무아를 말씀하셨느냐? 그게 아니에요. 도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도를 이야기했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색축상에서 내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뒤에. 왜냐하면 도를 이야기하니까 또 어떤 그런 무지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고, 제일 초전법령에는 온통 도예요, 도. 그러니까, 그거는. 이 무아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는 자꾸 어떤 이 대성에서도 사실은 이 무화가 아니면서도 맨날 무화가 아주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무화가 나와요. 무화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작용의 성품이에요, 그냥. 무화와 무상과 고는. 그래서 여기서 삼법인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무아라는 상태가 돼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냥 들림이라는 이 작용, 이 작용은 성품이에요. 알미라는 이 작용이 성품이에요. 느낌이라는 이 작용이 성품이에요, 그냥. 그러면 되게 막연해지거든요. 그게 뭐가 막연해요. 그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사실은 암기할 필요도 없고 할 필요도 없죠. 암기라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해석으로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그 법의 성품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학자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자성이라고 그러니까 무아라고 표현하면서 그렇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나는 있다고 이런 식으로 다 넘어가죠. 아니요. 그러니까 그건 착각이죠. 도대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고요, 보통. 그러니까 해석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뭐 누구의 해석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부처님의 말씀에서 무아라 하는 것은 무아라는 것은 이것이 무아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무아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작용의 무아인 거예요. 작용의 무아. 현상의 무아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현상의 무상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 무상이라 그래요. 이거는 부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인생 무상? 이건 벌써 내 존재를 생각하고 요게 이렇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변함이란 없는 거예요. 변할 존재가 없는데 변함이란 어디에 있어요? 애초에 이건 실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의 무상? 이게 무아?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의 무아, 무상은 이런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작용에 도대체 작용을 들림이라고 하는 이 작용을 내가 들었냐는 거예요. 들림이라는 이 작용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일 뿐이에요. 이게 있으니까 일어났다가 없으면 그냥 사라질 뿐인 거예요. 이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일어났으니까 알아지니까 있음이라 이야기하지 어떻게 특정할 수 없어요. 이 작용의 성품이 무상이에요. 항상이 아니에요.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에요. 무상이야. 항상하지 않아. 어떤 작용이든 이 작용의 주체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듣고 내가 생각하고 이런 내가 없어. 이 작용은 그냥 소리가 있으니 있을 뿐이야. 소리가 없으면 없어. 이게 무아예요. 그러니까 작용의 무상과 작용의 무아와 그럼 왜 이렇게 되는 거냐? 왜 일어나느냐? 왜 작용이란 왜 일어나는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툭하 고예요. 고라는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번역이 한자 그 번역이. 자, 요 작용의 일어남과 사라짐에 대한 이 작용의 성품이에요. 무상무아고는. 그런데 이걸 자꾸 무아를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애초에 이거는 이런 것은 실제도 아닌데 여기서 뭐 무아가 없다고 저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후기 나 이것이 아니고 내 것은 없고 하면서 그게 원래 와닿는 법문 아닌가요? 지금 근데 앞에 그렇게 돌아오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 작용의 뭐 하면서 내가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작용의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기상적으로 와닿거든요. 이거는 너무나 분명한 거고 그런 거예요. 근데 분명하지만 그래서 어찌라는 거지 하는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어찌라는 거지라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면 이제 들으려고 하면 없어지겠지요? 생각하려고 하면 없어지겠지요? 그렇게는 안 맞으죠, 그게. 그러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기에 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 막 하려는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기본 문제가. 그러니까 내라는 것이 있어서 있기 때문에 있다라고 착각해서 그런 것이냐는 거예요. 있다는 착각에서 그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다라는 착각이라고 해서 실제 있는 것은 아니죠? 아닌데 이제 그 사람처럼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지기 때문에 그게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아니요. 부처님 무아경을 뭐라고 설명하셨나요? 자,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느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렇지요? 자, 이 느낌이라는 것은 주체도 아니고 실체도 아니고 그렇죠. 하나의 작용이죠. 그러니까 여기 무아를 설명하실 때 이렇게 설명하셨지.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존재라고 하는 어떤 현상적인 단위를 가지고 무아를 말씀하셨나요?
이 용어들이 되게 헷갈리는데, 아니, 오온을 가지고 설명하셨잖아요. 예. 예. 오온을 가지고, 이거, 색도 내가 아니고, 수도 내가 아니고, 상도 내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오온이라는 게 뭐예요? 예. 오온이라는 것이 존재가 아니라, 예. 작용들, 여러 작용들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엔 작용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무상보고를 뭐라고 그래요? 삼법인 그래요. 예. 법이다라고 하는, 법은 이런 성품이다라는 거예요. 법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법은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처님에게서 법은, 이게 법이 아니라 작용 하나하나가 법이에요. 그처럼 일어난 작용 자체가 법이다. 네. 네. 그리고 연기란 뭐냐? 이 작용과 이 작용의 관계에 대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성 속에서의 이치, 법 하나에 대한 이치, 이게 바로 무상무하고와 연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전체 현상에 대해서 부처님은 연기라든가 무상무하고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의 무아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아를 모르는 것인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것의 무아라는 게 어떤 이 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존재, 현상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자 그럼 좀 더 쉽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대적공에서 연기맵이라고 하면서 한 게 있는 거예요. 연기맵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비빔밥 연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빔밥 속에 비빔밥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 시금치, 콩나물, 쌀 이런 게 있지. 거기 비빔밥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자, 이걸 연기맵이라고 해서 쪼개고 해가지고 비빔밥 속에 비빔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예요? 문제는 아무리 그래봤자 시금치가 실제가 아니라 현상이에요. 콩나물도 실제가 아니라 현상이에요. 밥도 실제가 아니라 현상이에요. 연기란 작용의 연기지 현상의 연기가 아니에요. 또 그런 대승에서 그래 내가 없으면 너도 없다라고. 세상에 이런 연기가 어디 있어요? 내가 있으니 너도 있다라고 그래요. 그럼 거꾸로 할까요? 너가 있으니 내가 있고 너가 없으면 내가 없나요? 이런 연기는 이런 연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 그냥 말장난으로 아니 그거나 연기맵에서 말하는 비빔밥 연기나 똑같아요. 연기란 작용의 연기고 무아란 작용의 무아고 무상이란 작용의 무상이고 고란 작용이 어떨 때 일어나냐는 거예요. 이 이야기인 거예요. 연기란 작용과 작용 간의 문제지 현상과 현상 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즉 오온의 문제가 아니에요. 색온과 수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요? 예. 그 작용의 연기라 저번에 들을 때 이제 저런 게 작용의 연기구나 하는 것도 알아졌는데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들이 좀 처음 들어보니까 정확하게 이제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불명확해요. 그렇죠. 일단은 제 머리 경험 사실이 어떠냐면 이 들림이라는 거예요. 이거 들림이라는 거예요. 내가 들으려고 해서 들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 이 들림도 없다라는 거예요. 들림이 있으니까 생각이 작용돼요. 생각이라는 작용이 돼요. 그렇죠. 작용이 돼요. 자, 들림이 없으면 요가 관련 생각이 작용이 없어요. 자, 이게 연기예요. 이렇게 작용되는 것을 연기라 이름해요. 근데 어째요? 여기에 뭐가 있죠? 어떤 존재가 있죠? 존재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무상을 이야기할 때, 무아를 이야기할 때, 자꾸 이 무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무아라는 게? 나라고 하는, 이 보이는 이 현상에, 나라고 통상 생각하는 이것이 무아예요. 그러니까 무아 체험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거하고 또, 이 무아. 그러니까 이제 가끔씩 이제 그 사진 듣다 보면 이제 애매하거나 낯설거나 그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듣다 보면 말씀해요. 그러니까 방금 또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뭐가요?
이거의 무화를 아니, 제가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예. 자,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나라고 하는 이것이 무화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화다라는 거죠. 이게 무화다는 거죠. 이 무화 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화 체험이라고. 그러니까 그 무화 체험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무화 체험이 뭔지를. 예. 무화 체험이라는 그거죠. 이제 이 몸을 움직이는 어떤 주체가 있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이 없이 저절로 이제 일어나짐이 알아지는 그런 체험을 이제 무화 체험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아, 그거는 이제 내가 그러니까 있다는 착각에 의해서 이전에 그렇게 살아왔다가 그런 게 어느 순간에 쉬어지면서 그런 게 봐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무화가 아니라 내가 있다는 것은 착각이었고, 착각이었고, 왜냐면 항상 그렇게 작용됐는데, 그렇죠. 그렇게 작용됐다는 거죠. 잘못된 착각에 의해서 그냥 내가 한다는 착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던 거죠. 예. 그러면 단지 이제 그런 게 없이 그냥 무심코 어떻게 경험되는 상태.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현상적으로 경험되는 것 같아요. 또 그게 현상적이라는 말은 잘 안 넣었어. 아니, 왜냐면, 무화 체험을 했다는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은, 견성했다는 사람 이야기와 별로 다르질 않아요, 체험이. 견성 체험과 무화 체험이 별로 다르질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가령, 무화라는 것이 체험으로 확인되는 건가? 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화는요, 체험으로 확인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이에요. 자각이에요. 통찰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왜 무화 체험이 그게 안 맞다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 무화 체험을 통해서 이제 이쪽 분들은 이제 무화 체험이라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내가 없으면 이제 확인하는 게 무화 체험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없었다가 와지는 게 아니고 아이디어 내가 착각이었고 내가 있다고 살아왔는데 아이디어 없구나. 그러니까 저절로 작용되는구나. 요거를 갖다가 이제 어떤 좀 신비한 체험도 같이 전떨이면서 일어나는데 그런 게 분명히 자각되면서 그러면 내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이런 거죠. 이렇게 보이는 이거는 뭐죠? 내가 없다라면 이런 작용이 일어나지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무화란 작용이 무화고 무상이란 작용이 무상이고 연기란 거기서 또 작용이 무화고 이러니까 또 그게 또 잘 안다. 그러니까 잘 무슨 말인지 잘 캐치 그러니까 언어 자체의 표현이 있잖아요. 잘 안다고 그러면 저는 익숙지 않아서 그런지 그럼 그게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말들 있잖아요. 안다고 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른 건 아니고요. 저런 표현을 쓰시 이런 아니 그럼 달리 뭐라고 할 수가 있죠? 소리가 일어남. 그 다음에 들림이 일어남. 그럼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뭐라고 표현하죠? 저는 이 일어남. 그러니까 이 들림이란 어떻게 붙잡을 수도 없고 어떻다라고 딱 규정할 수도 없고 일어나다 사셨을 뿐이죠. 자, 이걸 뭐라고 이름할까요? 부처님의 연기를 뭐라고 그러죠? 번역을 할 때 통상 연기작용 이러죠. 연기법 그런 연기작용이라는 말은 안 들어봤거든요. 진짜. 그래갖고 그 사람이 쓰는 표현들이 좀 어색해요, 저한테는. 대성적인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연기 뒤에 통상 교학에서 따라다니는 것이 작용입니다. 연기작용 그럽니다. 사실 연기법, 이것은 추상적인 이름이에요. 연기법, 이것은 이미 이론, 이치, 이런 말이죠. 벌써 어떤 이치를 관념화시킨 것이 연기법입니다. 그냥 연기면 연기지. 연기법, 이래버리면은, 그것은 어떤 관념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야기할 때는 연기작용, 이럽니다. 거꾸로 말하면 작용의 연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진은 처음 듣거든요, 솔직히. 그런 표현은. 근데 도대체 그러면은 작용이라고 번역되는 부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도대체 작용이라는 것이 뭘까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 작용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많은 작용을 쓰죠. 무슨 작용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자, 뭘 작용이라 그럽니까? 작용을 어떨 때 작용이라 씁니까? 뭔가 움직임이 일어나시고 있는 걸 작용. 예. 뭔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어떤 그 하나를 작용이라 그럽니다. 무슨 작용 그래요. 작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작용은 바로 한 물건도 없지만은 그러나 없다라고도 할 수 없는 뭔가 우리에게 인지가 되죠. 인식이 되죠. 인식되는데 이것을 한 물건이라고 특정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게 무생의 이치입니다. 대승에서 이야기하는 무생법인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작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마음이 일어났어요. 어떤 마음이라 이름하는 정신작용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 작용은 있어서 있는 건가? 일어나고 사라지니까 우리는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뭘 있다라고 할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일어났다 사라져서 그것을 이름해서 작용이라 통상 이름을 합니다. 만약 뭔가가 있다고 한다면은 자, 규정할 수 있는 뭐가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물건 또는 존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물건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고 존재라고 표현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작용이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이 작용이 바로 대승에서 무생법인이니 썼습니다. 즉 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만약 물건이라면은 생했다, 멸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생겼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 생겼다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고 죽는 것을 바로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나고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한테는 없는 것이 존재가 아예 없기 때문에 생과 멸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붙을 게 없어요. 붙여야 될 어떤 대상이 없어요. 이래서 나온 말이 작용인 거예요. 그렇네요. 아니, 무슨 그런 것도 이해가 되는데, 앞에 작용해갖고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처음 듣는 말을 하니까, 네. 그래서 바로, 소리가 일어나는데 소리를 특정할 수도 없죠? 그래요. 이게 작용이고, 들림이라는 것도, 이게 있으니 일어났지, 이게 없으면 일어나지도 않는 거죠? 일어나는 것이 항상 한 것도 아니죠.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들리는 것을 어떻게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작용이다 이러는 겁니다. 그럼 요것과 요 작용과 요 작용의 관계가 연기인 거예요. 그래서 작용의 연기 또는 연기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작용은 이게 무하고 이게 무상이고 이렇게 작용되는 일어나는 이것이 고라고 표현하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무상무하고라는 것은 작용에 대한 거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게 아니다. 그걸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맨날 무아를 어떻게 체험합니까? 무아 체험했다는 것은 전부 다 착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제일 그 사님이 말할 중에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무아 체험이라는 게 없다고 하는데 내가 체험한 그 무아 체험은 뭐고 왜 저분은 저런 이야기할까지 그게 제일 의문이 있거든요. 무아 체험했다는 사람이나 또는 무아 체험하고 싶다는 사람이나 견성했다는 사람이나 견성 체험이 안 됐으라고 하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다. 똑같은 다 관념 상태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실제는 없기 때문에. 그런 실제가 없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나라는 제가 말씀드린 나라 착각이 있다가 그런 착각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제대로 봐지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자, 봐진다.
사실은 봐준다는 데 주체가 없어요. 예, 그 주체가 있는 게 아니고 주체가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알아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무아체험이라는데 착각이 끼었다가 착각 상태였다가 아닌 뿐이지. 예, 그렇죠. 예, 그거죠. 그냥 그걸 갖다 무아체험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구분할 때 보면 무아체험 같다 그러니까. 자, 그것을 이름에서 무아체험이죠. 예. 그 이름에서 무아체험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예.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예. 기본적으로 존재라는 그런 관념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존재. 이게 나라고 하는 기반 하에서 무아한 거예요. 내가 없는 체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없는 체험이라 내가 없다라고 하는 그것도 기본적으로 내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한 말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 이제 그 존재가 없다고 하면 그런 말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저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너무 그러면 사람들한테 안 하다거든요. 그런 말들이. 와닿고 안 와닿고 하네. 예.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는 누구 와닿으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자, 이 관념이라는 것은요. 0.00001%만 있어도 사실은 이치를 모르는 것인 거예요. 100% 모르는 것인 거예요. 95%, 99.99% 안다 이런 것은 없어요. 이건 전부 다 아르말이고 전부 관념이에요. 그냥 뭐 아니면 더요. 그렇기 때문에 무아체험 이런 말은 기본적으로 관념 상태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표현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요. 조금 더, 가령, 인정해 준다, 어쩐다, 이런 게 없어요. 이거는 분명하든가 아니면 아예 모르는 거지. 이제 95%는 됐어,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아체험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라는 관념이 여전히 작용하기 때문에 무아체험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에서 노는 말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 번에 해봤는데 안 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이제 자각심이 높은 거죠, 뭐, 그런 분들이야. 그래서 이거는. 그런데, 무아체험은 아니고 그냥 원래 없는데 이제 그런 착각이 빠져 있는데, 그렇게 이제 그런 표현을 쓰시는지 알겠는데, 그게, 그런 식으로 해서 잘 받아들이지나. 저 받아들이지가 안 받아들이고. 저는 어떤 관념을 끼는 관념을 배격할 뿐이지. 뭐,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어떤 관념을 쓴다. 저는 그런 게 없어요. 꼭 제가 꼭 이해시킬 필요가 뭐가 있나요? 그 이해란 제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게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 소통하고 하려면 남들이 이해하는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서 그런 소통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작용이 뭘 작용이라 그런가를 제가 또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조건 받아들이라 그러지 않지요. 저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에 별 관심이 없어요. 단지 그러면 그냥 이야기하면 돼요. 도대체 그건 무슨 말로 그렇게 씁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근데 보통은 보면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그 사람하고 이제 부모 듣다 보면 그런 게 서로 이해가 맞으니까 떨거든요, 보면. 그래갖고 제가 하는 얘기. 저 또한 사실은 겉돔을 통해서 자각이 된 거예요. 사실 겉돌지 않음을 통해서 자각된 게 아니라 겉돔을 통해서 자각이 된 거예요. 가령 겉돔이 알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관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는 차이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 차이로 인해서 뭐가 이상하다는 그것이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경험을 통해서 자각이 된 거지. 만약에 제가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면 저는 지금도 그냥 관념 속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바로 겉돔, 뭔가 이상한데라고 하는 이 겉돔에 의해서 이 사람이 맞아. 그냥 쏙쏙 와다. 라고 한다면 같은 관념 상태죠. 그렇죠. 뭔가 이상해.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상해. 라고 하는 이것에 의해서 뭐가 맞을까? 라는 의문이 일어나게 되고 이게 도대체 뭐지? 이름으로써 밝혀지는 거지. 가령 제가 가장
이 자각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로 되는 것은, 아니, 제가 이빠사나를 이제, 손불고 해봤자 도대체 와닿지도 않고, 스님들 만나봤자 안 돼서, 그렇던 차에 이빠사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하는데, 알아차리라고 자꾸 그러는데, 알아차리는 것은 지금 들리면 들리는 줄 아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아니, 알아차리려고 하지 않아도 알아지는데, 왜 자꾸 알아차리라고 그러지? 아니, 알아지는 것을 알아차리려고 한다? 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알아차리려고 하면 불필요한 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각이 파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알아차리려고 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이 경험 사실과 다르다 이상하다라고 하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제가 그 말을 제 입맛에 쏙 맞게 표현했다면은,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이 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자각이 없었을 거예요. 제 관념상 똑같다면. 그러니까 저는 누구의 입맛에 맞게 이야기해줄 생각이 조금 더 없어요. 왜 자각이란 말의 내용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그럼 물으면 돼요. 제가 선불교 오는 사람들이 와서 대성에서 오는 사람이 제가 모르는 요거 투성이니까 와서 그러면 그걸 뭘 어떤 경험 사실을 어떤 것을 그렇게 그런 말로 씁니까? 물어봐요. 자, 6조 단계에도 보니까 해는 스님이 맨날 그러대요. 누가 오면은 야 그게 뭔데? 한번 설명해봐라. 듣고 난 다음에 그거는 이런 거야. 그 사람은 관념적으로 알았고 경험 사실로서 이치가 분명한 거하고 이 차이죠. 이름을 알고 있는 거고 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고 이 차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분명하는 것은 알아야 될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의 쓰는 그 말을 알아가지고 그 사람 쓰는 말을 써야 되는가? 당신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관념이고 그 말은 이런 경험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럼 경험 사실을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이렇게 되겠죠? 거기서 좀 꼬이거든요. 그럼 뭐 모르면 할 수 없지. 모르면 할 수 없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모르면 할 수 없지. 근데 참 소통이라는 게 쉽지 않네요. 근데 보통은 그러면서 다 사람들이 그냥 다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깨달으면 자각은 언제 일어나는가? 차이가 알아져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뭐가 이상해 라고 하는 이것이 감지돼야만 뭔가 자각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 그냥 아르마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또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해. 요 차이가 알아져야 도대체 뭐가 맞는 거지? 또는 뭐지? 라고 한 차이가 알아져야만 확인이 일어나게 되지.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그러니까 구간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니까 뭔가가 항상 생경함이 느껴지고 어색함이 느껴지고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이걸 너무 싫어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하다 보면 그래요. 우부가서 틀린 얘기한다. 그러니까 서로 갚으래요. 그럼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찾아가는 거지. 자기 입맛에 맞으면 자기 관념에 맞는 사람이지 결국. 그럼 계속 자기 관념 상태지. 그런 거 굳이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는데. 필요가 있고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에 가령 제가 떼자네사에도 그 집중수행에서 계속해서 알아차리면 그래서 다들 열심히 알아차리려고 하지요. 저도 제일 처음에 열심히 알아차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호두마을 그 뒤에 산이 있는데 산에 갔다가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쫓아오는데 천천히 왔다면 또 뭐로 추저오면 알아차리려고 알아차리려고 그랬을지도 모르죠. 쫓아오니까 알아차릴 틈이 어디 있어요. 잘못하면 넘어지는데. 그러니까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세상에 알아차리려고 함이 없으니 그냥 알아지네. 근데 이렇게 알아지는 것을 위해서 알아차리려고 했나? 이게 뭐가 뒤바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문득 이상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저는 떼자리아 사회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는 맞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는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실제로 떼자리아 사회도가 틀리는지
떼자냐 사이드 말을 번역하고 통역한 사람이 틀렸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뭐 그런 건 중요하지도 않아요. 중요하지도 않아요. 자, 어떤 번역을 하면 알아차리면 마음의 일이다 그래놓고 또는 자동화 될 때까지 노력해라라고 그래요. 이 두 개의 말은 모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통역이 잘못된 건가? 떼자냐 사이드 잘못된 건가? 마음의 일이다라고 하면은 저는 납득이 돼요. 왜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해도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하려고 해도 되는 거니까. 그런데 노력하라는 말은 납득이 안 돼요. 이런 일이라면 노력할 필요가 없어. 아니 근데 저 그거 관련해갖고 그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거 관련해갖고 저 무슨 저도 조금은 좀 애매한 게 그 사진만 좀 한편도 이해가 되면서도 떼자니아 사회도 그 자동화 돼야 된다는 말도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된다는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이거 알아차리는 것도 저절로 일어나지는 거잖아요. 일어나지는 건데 그냥 생각에 잡히면서 알아차림이 또 놓쳐지고 하는 부분 관련해 갖고는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어느 정도 생각이 일어나지며 가지는 체험이 자동화 자연스럽게 그건 좀 애매하긴 애매하네. 저는 이렇게 그냥 알아지는데 이거를 그런 수행할 때 그렇게 대신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스님들을 보면 그러면서 좀 2-3년간 하게 되면 알아지는 게 무의적으로 된다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차리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 그런 상태로 그러니까 내가 알려 함 없이 그냥 그 사님이 지금 도착한 지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지는 거에 하는 그런 예가 생기면서 되는 거 아닌가 싶던데 그런 건 아닌가요? 사실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 걸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노력 없음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뭐 안 해봤으니까. 뭐라고 그럴까? 보림을 통해서 무화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건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역시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뭐라고 그럴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경험을 나눠주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요. 체험됐다면 달라져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자체도 사실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알아차린 것은 애초부터 없었어요. 애초부터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나 자동화된 상태예요. 누구나 자동화된 거예요. 애초부터가. 애초부터 자동화돼 있다. 애초부터 누구나 다 자동화돼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그럴까? 오히려 안 되는 걸로 알아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걸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은 한다는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뭐라고 그럴까? 이 관념 개합 같은 상태가 돼요. 그러면 이제 또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것이 끝없이 오락가락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그것은 관념 계약 상태지. 하려고 함을 통해서 하지 않음에 도달했기 때문에 하려 함이 없는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함의 연속이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이 주체는 여전히 있게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내가 남아있네. 그러니까 남에게 가르칠 때 또한 무아라고 맨날 말을 하면서도 주체가 있게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이 자동화된 게 아니라 예. 자동화라고 하는 관념 상태인 거예요. 관념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예. 자각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자동화됐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또 때때로 또 안 돼요. 왜? 기본적으로 관념 상태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수행을 해요. 계속, 자기들이 이제 자기 수행이라고 하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래요? 사실은 자동화됐다는 것도 관념인 거예요. 근데 진중한 것은 뭐예요? 마음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려 함이 없으면 그냥 자동화 상태예요, 원래부터. 그냥 그래 저절로 일어나시는데. 그것도 자동화가 아니구나. 네, 맞습니다. 아니, 원래 제가 맨 처음에 초견생하고 생각 끊어지는 체험하고 나서 제일 이제 황당했던 체험이 뭐냐면 그냥 생각이 너무 잘 빠지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막 생각을 보려고 하니까 그부터 또 안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와, 그래갖고 아니 너무 잘 빠질 때 어느 순간 안 빠지는 거예요. 와, 이거 뭐지? 내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다음부터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본 게 이게 착각이 아닌가 싶어. 그러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더 잘 빠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런 거구나. 예. 그냥 본래는 그거만 탁 실어주니까 너무 잘 빠지겠고. 그 아비담마에 너무나 그것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도 아비담마를 달달 외우기만 했지 거기서 그런 이치가 자각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에 딱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시간 다 됐다 해서 다음 시간에 다 해서 쫓아 내려온 거죠. 쫓아 내려오는데 알아차리려고 한참 그 이제 했으니까 제일 저는 그게 사실은 입바산을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까 그런데 문득 아니 세상에 이런데 다 알아지는 거예요. 세상에 안 알아지는 거 자빠지고 그렇죠. 그래서 또 알려고 하면 이게 더 자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뭐야 이거 도대체. 아니 그냥 다 알아지는 것을 알아차리라고? 뭐가 이상하잖냐. 알아차리려고 하면은 잘 알아지질 않고 알아차리려고 함이 없으니까 다 알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가 이상하다.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애초에 그런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지금 잘못 설명해주고 있는 거구나. 잘못 설명해주는구나. 그러니까 대전에서는 뭐냐. 그냥 두는 사띠와 있는 사띠와 두는 사띠라고 설명을 해요. 아니 세상에 사띠가 있는 사띠가 어디 있고 두는 사띠가 어디 있어. 즉 있는 사띠는 하루에 함이 없으면 그냥 작용되는 사띠예요. 그럼 두는 사띠는 그런 있는 사띠 상태, 이게 이제 자동화된 상태죠. 되기 위해서는 두는 사띠, 하는 사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띠에 도대체 두는 사띠가 어디 있고 있는 사띠가 어디 있어요. 그게 말이 안 맞는 거래요. 물론 그것을 방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방편은 사실은 역효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동되어 있어요.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도대체 제가 떼자리에서 해야 되는 말을 그냥 그대로 들을 수가 없으니 누군가가 통역해 준 거나 누군가가 번역해 준 걸 하니 이건 떼자리에 사이도가 잘못 이야기를 한 건지 아니면 번역하고 통역한 사람이 잘못한 건지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사띠에 있어요. 있는 사띠가 있고 두는 사띠가 있다.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사띠면 사띠지. 응? 그러니까 와서 이야기를 해요. 생각이란 네가 하는 거냐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와서 하는 말이 이래요. 생각은 내가 하는 게 있고 내가 안 하는 게 있다 이래요. 어떤 그룹이다 사람들. 아니에요. 생각을 내가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딱 이 말이죠. 예, 있는 사띠가 있고 두는 사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가 말이죠. 하는 생각과 보이는 생각. 예. 자, 그러면 이제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응? 그걸 갖다가 그러면 그렇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전부 다 이제 그러니까 하는 생각 말고 더는 나는 생각 상태가 되도록 하라고 그럴까요? 그건 착각이야. 다시 한번 잘 봐. 응? 착각이야. 생각이 하는 생각이 어디 있고 나는 안 하는 생각이 어디 있냐고. 생각이 일어나는 이치가 다 그럼 다르다고?
네. 이거 방편적으로 설명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저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 사람에게는 모르면은 진짜 그렇네요라는 자각이 일어나든가 아니면 모를 뿐이야. 차라리 몰라야 돼. 그걸 지 생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렇다고 납득하면 그건 도루묵이야. 더 문제다. 아무 도움이 안 돼, 그거는. 그러니까 차라리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저도 지금 무슨 말이야. 차라리 이게 100번 나아. 바로 화두가 딱 그런 거예요. 들리자마자 분명하든가 아니면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이런 생각 머리 굴려서 이럴 거 아닐까 저런 거 아닐까 이건 전부 다 모른다는 거다. 그럼 그냥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일어나는 생각은 조금 더 참고할 것도 아니야. 그건 무심한 거야. 이게 화두의 어떤 참고 상태인 거예요. 분명하든가 자명하든가 아니면 모른다야. 머리를 내가 굴려서 일어나요? 막 생각이 일어나지. 그럼 그 일어나는 생각들은 이런 것일까? 저런 것일까? 라는 생각이 일어나지. 이런 걸 거야. 이런 생각을 전부 다 모른다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참고할 게 아니야. 일어나든 말든 신경 쓸 것도 없어. 그러니까. 자, 분명히 모르는 거야. 그냥. 자명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이런 걸까 저럴 거야. 이건 전부 다 모른다는 거니까 그런 생각, 이럴까 저럴까 생각은 참고할 게 아니야. 그냥 그것이 일어나든 말든이야. 자, 이게 바로 화두 참고라는 거예요. 자, 단지 말을 뿐이라는 말과 뭐가 다르죠? 그런데 계속해서 화두를 머리를 굴고 하지 말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렇게 작용이 되지요.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작용이 되는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뭐예요? 성불교에서 가장 큰 명제가 뭐예요? 무화에 대해서 사실은 무화라는 말만 있고 체험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지 실제로 무화가 뭔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은 여전히 내가 하는 거야. 그렇죠. 내가 듣는 거야. 이게 뭐 애고라고 하든 아니면 듣는 놈 그러니까 진짜가 따로 있든 어쨌든 이 주체가 있는 거야 사실은. 주체를 세우는 겁니다. 주체를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듣는 게 아니고 참나가 듣는 거라 하면서 또 다른 주체를 세우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그 생각을 한다라고 되니 결국 내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 생각이 있어야 되니 없어야 되니 생각이 끊어진다고 해서 없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참고할 생각이 아니야. 어차피 생각이란 지가 사라지는 거고 내용은 전부 상일 뿐이야. 그러니까 육조혜령 스님이 100가지 생각이 나든 1000가지 생각이 나든 상관없지 않느냐. 바로 이래야 되는데 그럼 단지 모를 뿐인 거죠. 일어난다 하다 그건 아는 게 아니죠. 참고할 게 아니죠. 이게 바로 화두 참고인데 생각이 하면 안 돼. 생각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끊겨진 자리라고 해서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살핀다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도대체 그래요. 참구를 살핀다라고 해서 그래요. 화두 참구를. 살핀다고 한다면 누가 살피는 거예요? 어떻게 살피는 거예요? 살핀다는 게 뭐예요? 뭘 살피죠? 그게 말입니다. 그걸 참구다라고. 참구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게. 그것도 가나선 창시자의 선이라고 하는 것을 쓴 사람이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와 같습니다. 저런 분은 관념론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맞는 언어를 써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들리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이 사람 죽었다 깨라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상하다라는 것이 차라리 모르면은 그게 알아지는 것이 훨씬 그러면 의문 덩어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 자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근데 맞네 하는 것은 자기 생각 속에 있을 뿐이지. 물론 그것이 자각을, 진짜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자각된 거라면 그렇죠. 근데 상대방 말이 맞네라고 하는 것은 경험된 사실, 맞네, 이 경험, 이렇게 된 거네라는 경험 사실을 통한 자각이면 괜찮은데 상대방 말이 맞다는 것은 전부 생각 속에 있을 뿐인 거예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가셔야 되는 거죠? 예. 가셔야 되면 빨리 가세요 이제. 예. 주무시고 가시려면은 주무시고 가실 때고. 가야죠. 너무 늦으면 그러니까. 또 많이 배우고 가네요. 또 뭐 배운 거 뭐 있어요? 서로 단지 안 맞는 것은 서로 쓰는 용어들이 익숙한 용어들이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근데 그 생각을 되게 차이가 크네요. 느낌도 그렇고. 당연하죠. 관념의 차이는 완전히 딴 세상이에요. 딴 그러니까. 세상이에요. 그런 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각각 자기 관념의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념의 세상과 이 관념의 세상은 완전 딴 세상이에요. 서로 교통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만나면은 뭐부터 하냐. 쓰는 언어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먼저 가령 뭔가 의문점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해서 그 대화로서 서로 이해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전혀 서로 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유, 오늘 또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갑니다.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사실은 우리는 서로 점검인 거예요, 항상. 저도 이런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 점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점검이라는 거 별거 있어요? 이상하다? 라는 것이 자꾸 알아주고. 그러면 그렇죠. 스스로 작용이 돼가는 거예요. 궁금하고 하니까. 이게 점검이에요. 그게 점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매 순간이 점검인 거예요. 점검하는 게 아니라. 근데 어떤 관념에 잡혀 있으면은 점검이 일어나지 않죠. 왜냐면 모든 것을 자기 관념으로 다 해석해 뿌리잖아. 들려오는 즉시. 그러나 그렇지 않고 들리는 그대로면은 매 순간이 점검이. 이상한데? 라고 그것이 느껴지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자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점검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점검한다, 이거는 점검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부 자기 생각 굴리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돌아가는 상태는 매 순간이, 매 찰나가 점검이라고 이름하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누군들 점검은 스스로의 점검일 뿐이지, 누가 누구를 점검시켜주고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항상 스스로의 점검이. 그러니까 매 순간이 각자 점검인 겁니다. 모든 대화는 각자 점검인 겁니다. 누가 누구를 가르친다 이런 것은 없어요. 그건 관념 속에나 있는 것일 뿐이지 그런 것은 없어요. 하여튼 오늘 즐거웠습니다.